네, 유성치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증권가 리포트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신고가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증권사 레포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는 기업은 그냥 흘려봐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업황의 사이클,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그런 성장주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충분히 반영된 주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대공황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미국에. 아시다시피 1920년, 30년 그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대공황에 빠졌을 그 무렵에 주식시장의 모습을 그린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특이하게도요, 특정 펀드 하나 회사가 시장이 반해반토막 나는 그런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년도 한 20%, 30%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펀드 조사 기관에서 나가서 그 펀드 매니저에게 물어봤죠. 아니,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만 투자를 한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대공황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기업이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만 골라서 한 20개, 3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수익을 꾸준히 내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개인 투자가다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계속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것은 정말 헛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저도 한 17년 이상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겸손하지 못했는지, 시장을 왜 맞추려고 했던지, 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이 오만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요. 예, 왜? 완벽한 노하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완벽한 기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0번에서 7번을 성공하고 2-3번을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폭을 줄여버리고 성공의 폭을 넓혀버리면 수익률은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임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포트를 5종목을 넣었는데 거기서 2종목만 성공해도 돼요. 예. 전체 계좌 수익률이 20%, 30% 나기 위해서는 한두 종목만 50%, 60%, 100% 가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뭐 평균 이하거나 평균 정도만 하더라도, 보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잘난 놈 몇 개가 큰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죠? 운영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실이죠. 그죠? 그 진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을 우리 전문가한테 많이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만 점검해보고 정말 투기적이고 템하고 일시적으로 수급이 좋아져서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타용인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도 많이 좀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최근까지도 주력주로 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뭐 흔격히 다 거의 줄인 상태지만 제가 이 기업을 소개시켜드린 것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성, 이 사물 인터넷이 성장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시면 또 엄청난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그 운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딱 가졌냐면요. 그동안 제가 그 수익을 냈던 그 업종들을 보면 뭐 인터넷 쪽, 그다음에 게임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쪽, 뭐 그죠? 그다음에 뭐 휴대폰 쪽,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냈고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이제 건강,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뭐 이런 기업들을 넣었고 중국 소비 쪽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집중했었던 작년 말까지 집중했었던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사물 인터넷을 계속 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이 그동안은 속도가 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바꿔왔다고 유비쿼터스니 뭐 M2M이니 계속 바꿔오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사물 인터넷 하는데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구축되다 보니까 사물에다 다 인터넷을 적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죠? 그 사물 인터넷을 왜 우리가 하느냐? 냉장고에 왜 우리가 인터넷을 적용하고 TV에 왜, 스마트폰에 왜, 자동차에 왜 사물 인터넷 까느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거거든요.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주고 그러면 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센서예요, 센서. 네, 센서. 그것을 인지하는 센서고요. 그 센서가 그 수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계는 수만 개씩 들어갈 것이고 어떤 기계는 한 개만 들어갈 것이고 이 엄청난 센서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 센서를 센싱하는 설계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틱이라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센서거든요. 그죠? 그 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리콘웍스라는 팹리스의 대장주의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과 또 거래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몇몇 기업들이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이 열렸을 때 이 센싱을 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확장성이 엄청 큰 거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모든 사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무궁무진한 시장의 규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더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NFC 개념이에요. 그죠? 무선 근거리 통신망. 그죠? 쉽게 말해서 지하철 또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그 지나갔던 하이패스 이런 것들이 다 NFC 기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기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기에 안테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죠? 모든 기기에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정보를, 그죠? 모바일 결제도 이제는 앞으로는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실제로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 NFC 단말기를 엄청나게 보급하고 있어요. 애플페이도 NFC를 하기로 했죠. 삼성페이도 마그네틱 카드도 되지만 결국은 NFC 쪽으로 나중에는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그죠? 요번에 나온 안드로이드 페이, 지난주에 나왔던 안드로이드 페이 발표했죠, 구글이. 그 내용도 뭡니까? NFC죠.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NFC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어떤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10% 단타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투자하면 1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100% 먹고 팔지 말고 그 기업에 가치가 있다면 200%, 3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계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주력주들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15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네, 안 팔았어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가들은요, 150%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10% 수익 내고 팔아요. 5% 수익 내고 팔아요. 어떤 분은 손절하고 나갑니다. 네, 똑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그 기업을 바라보는 눈, 시각의 높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절하고 어떤 사람은 150% 수익을 내는 거죠.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요. 운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에 확률적으로 비중 있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두세 종목만 급등해줘도 여러분들 전체 계좌는 1년에 30%, 5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한 달, 두 달 만에 20%, 30%, 40% 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10억을 굴리는 분은 1년에 10%만 해도 1억을 버는 거예요. 20%하면 2억이에요. 50%하면 5억입니다. 근데 3천만 원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50% 벌어도 1,500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은 느긋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돈이 적으신 분들은 이걸로 빨리 대박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고 그 남은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기업은 똑같은데 그 기업을 대하는 그 사람의 심리 때문에 주식 투자의 결과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물인터넷의 최전방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 전문 업체고요. 펜리스 업체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있는데 칩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펜리스 업체들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에다 설계를 맡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펜리스 업체나 디자인 하우스 업체에다 설계를 맡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발할 거니까 이걸 멋지게 한번 칩을 만들어 봐.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파운드리 업체도 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런 쪽에다 맡기면 그쪽에서 이제는 테스트를 하고요. 패키징을 해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서 우리 시장에서 27%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AD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매출 구조를 보면요, TV 뒤에 고속 데이터를 처리하는 커넥티드 박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지금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선 통신 기술, 그죠? RF 관련 안테나를 또 공급하는 회사고요. 칩을 공급하는 회사고,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전자가격 표시기, ESL을 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신규로 올해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OIS, 손떨림 보정 장치입니다. 이미 이제 수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2분기부터, 특히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러 가지를 하죠. 디스플레이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군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가 부활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은 팔았지만 물량은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106억 정도 했거든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처음 샀을 때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 원 넘었었지만 그래도 제 판단에서는 올해의 적정 목표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매수하시는 건 안 되고요. 3만 5천에서 4만 원 사이로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센싱의 핵심은 설계라고 보고 있고 이 기업은 사업적으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이마기장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장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